상관 분석 관련해서 세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1교시와 2교시에 있어서는 상관 분석의 개념, 또 상관 분석에 있어서 꼭 여러분들 선형적 연관성이라고 하는 측면,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예를 통해서 직접 손으로 계산하는 상관계수를 구하는 것도 해봤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서는 상관 분석에 있어서 실제적 사례, 예를 가지고 또 컴퓨터 소프트웨어인 SPSS를 이용해서는 어떻게 결과를 출력할 수 있는가, 그런 걸 여러분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이런 거죠.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상관계수를 구했어요. 구했더니 예를 들어서 상관계수가 0.38이 나왔다, 이런 겁니다. 그럼 상관계수가 0.38이 나왔으면은 과연 이 정도면 관련이 있다는 얘기냐 없다는 얘기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 전체 모집단에서 일부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을 통해서 나온 결과가 0.38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표본에서 나온 이 0.38이라는 상관계수가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대상 전체 모집단에서 관련이 있다는 얘기냐 없다는 얘기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정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검정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집단에서 상관계수가 0은 관련이 없다라는 거니까 그것이 기각될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인가 하는 건데, 바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관계수에 대한 검정을 하게 됩니다. 검정은 여러분들 앞서 한번 이야기했던 T검정을 이용해서 해결을 합니다. T검정 통계량은 슬라이드 3쪽에 나와 있으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의 경우 광고비와 판매간에 있어서 상관계수를 구해봤더니요, R이 0.87046이 나왔어요. 그 광고비와 판매액이 상관계수가 양의 상관계수 0.87046이 나왔던 거죠. 항상 귀무가설은 이럴 때 가설은 광고비와 판매간에는 관련이 없다예요. 이에 해당되는 우리가 유의확률값 T검정을 통해서 P값을 계산해봤더니 0.0001이에요. 유의수준 5%를 기준으로 잡아도 너무 작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은 관련이 없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시킬 충분한 근거가 되니까 0.05보다 작잖아요. 지금 귀무가설을 기각해서 결론은 뭐예요? 광고비와 판매간에는 서로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T검정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했는데요. 그 통계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피어슨의 상관계수 우리가 이제 RXY 앞에서 본 슬라이드에서도 이제 볼 수 있죠. 공분산 SXY 나누기 SX 곱하기 SY, 그렇게 상관계수를 구합니다. 앞서 광고비와 이제 판매간에 있어서 요 식에 의해서 계산했던 0.87046이라는 게 나왔죠. 거기 검정 통계량이 T가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루트 N-2 곱하기 R 나누기 루트 1-R 제곱이에요. 여기서의 귀무가설은 뭐예요? 광고비와 판매간에는 관련이 없다. 즉 상관계수 로 이꼬르 제로라는 거죠. 모집단의 상관계수 로 이꼬르 0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자를 보면은 R이 0이면 표본의 상관계수가 0이 나면 T값이 0이 되죠. 귀무가설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관련이 없다 이거잖아. 근데 R이 플러스 마이너스 1로 커져 봐봐요. R이 커져가면은 T 분자가 커지고 분모는 1 빼기 R의 제곱이니까 1 빼기 큰 거의 제곱을 빼면 작아지죠. 분모는 작아지고 분자는 커지니까 T값은 커져서 우리가 기각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T검정 통계량을 이용해서 상관계수에 대한 가설 검정을 하는 것은 맞는 논리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검정 통계량은 앞서의 예의 경우 T는 뭐예요? 루트 N, 표본의 크기,
빼기 2 곱하기 R은 0.087046 나누기 루트 1 마이너스 0.87046의 제곱 하면 해당되는 검정통계량 t 값이 계산돼 나오는 거죠. 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여러분들 SPSS 화면입니다. 맨 왼쪽 X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광고비라고 하는 거고요. Y라고 하는 것은 판매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분석 메뉴에 보면은 상관 분석이라는 게 거기 보이죠. 그 옆에 이별량 상관계수를 이제 눌러서 X하고 Y를 갖다가 이제 옮겨서 클릭을 하면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오쪽에 이제 출력 결과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광고비는 평균이 X바가 1.685, 판매 Y바는 7.005, X에 대한 SX, 즉 표준 편차는 0.13828, SY는 얼마? 1.342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관계수 식을 통해서 구해보면 광고비 판매액 세로에도 광고비 판매액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대각선은 뭐예요? 피어슨의 상관계수가 1이라고 되어 있죠. 1 다. 1. 즉 뭐냐면 광고비와 광고비 즉 자기 자신과의 관련성은 1인 거죠. 판매액과 판매 간의 관련성도 1인 거죠. 그런데 광고비와 대각 원소에 있는 비대각 원소에 있는 광고비와 판매액 상관계수는 0.870 별표 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별표들은 뭐예요? 1% 유의 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런 말이 적혀 있어요. 유의 확률값은 0.000이라고 적혀 있어요. 0.000이라는 건 0.001보다 더 작은 값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서한 것과 마찬가지로 기무가설 광고비와 판매가는 관련이 없다라는 걸 기각하고 광고비와 판매가에는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던 겁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상관계수에 있어서 여러분들 우리는 피어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상관계수를 예를 들었는데요. 또 다른 상관계수로 SPSS에서도 제공해 주는 건데요. 스피어만의 순위 상관계수라는 게 있고요. 켄달의 타워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면은 스피어만이나 켄달의 타워는 자료가 순위 자료로 되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자동차를 예를 들어서 10개를 보여주고 그중에 당신이 좋아하는 순서대로 등수를 매기시오. 순위를 매기시오. 이렇게 얻어진 순위 자료에 대해서는 바로 스피어만이나 켄달의 타워를 이용해서 상관계수를 구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SPSS를 이용해서 고객만족도점 SAV라고 하는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해볼게요. 거기 보면 이제 상관변수 분석 이별량 상관계수 메뉴라고 거기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자료가 고객만족도점 SAV 자료가 있고요. 분석 메뉴에서 상관 분석에서 이별량 상관계수를 눌러 보면요. 다음과 같은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별량 상관계수에서 왼쪽에서 우리가 원하는 상관계수를 구하기를 원하는 걸 오른쪽으로 옮겨놨죠. 전반적 만족도, 디자인 만족도, 사용 편리성 만족도, 성능 만족도, 고장 및 경고성 만족도. 이 5개 변수 간의 이별량 상관계수를 구해달라 이런 거고요. 그 아래 보면 상관계수에 피어슨, 켄달의 타워, 스피어만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피어슨에 체크가 돼 있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겁니다. 켄달의 타워나 스피어만은 순위 상관계수를 구할 때 이용하면 된다라고 앞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 유의성 검정은 양쪽 검정을 해달라. 유의한 상관계수는 별표를 달아달라. 그런 것들이 체크가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고요. 그 화면에서 옵션이라는 걸 눌러서 평균과 표준편차 이런 이제 기본적인 통계량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옵션으로 준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슬라이드 넘버 9쪽을 하고 있습니다. 상관계수를 보면 출력된 결과를 보세요. 맨 위에 우리가 평균과 표준편차 이런 기본적인 통계량을 뽑아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맨 위에 먼저 기술 통계량이 나와 있어요. 자, 전반적 만족도부터 볼게요. 평균은 5.11, 표준편차는 1.05, 디자인 만족도 평균 5.21, 표준편차 0.967 해서 고장 및 경고성 만족도까지 우리가 원하는 5개 변수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량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상관 분석을 원했잖아요. 그래서 가려해 보면 5개 변수, 전반적 만족도, 디자인 만족도, 사용 편리성 만족도, 성능 만족도, 고장 및 경고성 만족도. 세로에도 전반적, 디자인, 사용 편리성, 성능, 고장 및 경고성 만족도가 되어 있고요. 대각선을 보면 전부 1, 1, 1, 1, 1로 되어 있는 게 보이죠? 자기 자신과의 상관계수는 1이다. 이런 걸 여러분들 볼 수 있고요. 표에 나와 있는 결과는 3가지가 나와 있죠. 맨 위에가 피어슨의 상관계수 값을 말하고요. 그 두 번째 줄이 유의 확률, P 값을 말하고요. 세 번째 대문자 N은 그거에 이용된 자료수, 표본수가 표현되어 있죠. 하나의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반적 만족도 가로와 디자인 만족도 세로가 만나는 점을 보면 전반적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의 상관계수는 0.417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무가설이 뭐예요? 전반적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는 관련이 없다가 기무가설이고요. 대립가설은 관련이 있다 이런 거죠. 그와 관련돼서 T검정을 통해서 유의확률 P값을 계산해 봤더니 0.000이 나왔습니다. 0.05보다 훨씬 작죠. 그래서 기무가설이 기각돼서 전반적 만족도와 디자인 만족도는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SPSS 아웃풋에도 보면 .417에서 별표 2개가 있죠. 아웃풋 맨 아래 보면 별표 2개는 상관계수는 1% 유의 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다. 이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이렇게 전반적 만족도와 사용 편리성 만족도, 또 전반적 만족도와 성능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와 고장 및 경고성 만족도, 또는 성능 만족도와 고장 및 경고성, 이렇게 2개씩 짝을 지어서 모두 다 이렇게 유의성 검정을 여러분들 확인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 더 예를 드려볼까요? 그러면 이런 걸 한번 볼게요. 가로의 두 번째 디자인 만족도를 보세요. 디자인 만족도. 그 다음에 세로의 성능 만족도를 보세요. 그럼 만나는 디자인 만족도와 성능 만족도를 만지면 여기서 기무가설은 뭐예요? 디자인 만족도와 성능 만족도는 관련이 없다가 기무가설이고요. 2개 디자인 만족도와 성능 만족도의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얼마예요? 거기 0.473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것을 앞서 이야기한 T검정을 통해서 검정을 하면 유의확률 P값은 0.000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0.001보다 더 작은 값인 거죠. 그래서 기무가설이 기각이 됩니다. 기무가설이 기각이 돼서 디자인 만족도와 성능 만족도는 관련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도 짝을 져서 다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산점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각적으로 대략적으로 변수 간에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살펴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산점도를 그리는 그런 메뉴를 여러분들 SPSS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 10쪽에 나와 있는 얘는 제품 만족도.sav라고 하는 SPSS 데이터 파일이고요. 맨 왼쪽을 보면 age, 즉 나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age 언더바 r이라고 하는 변수는 20대 나이는 2, 30대 나이는 3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x1과 x2는 제품 만족도와 관련되는 문항 점수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산점도를 그리기 위해서는요. 그 메뉴에 그래프라고 하는 버튼을 누르고요. 그럼 쭉 하단 메뉴 중에 거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산점도라고 하는 게 되어 있죠. 그거를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 겁니다. 11쪽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그래서 산점도 메뉴를 보면 거기 단순 산점도도 있고요. 행렬로 그리는 것도 있고요. 겹쳐 그리는 것도 있고 3차원으로 그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여기서 행렬이라고 하는 거에 버튼을 눌러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거기 행렬 변수에 연령, 기능 만족도, 디자인 만족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볼 수 있죠. 다시 뭐라고요? 연령, 기능 만족도, 디자인 만족도. 그러니까 변수 3개에 대해서 우리가 산점도를 둘씩 짝지어서 그린 거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표시는 연령대
20대냐 30대냐를 가지고선 그 행렬도에 점을 찍어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결과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로에 보면 뭐예요? 연령, 기능 만족도, 디자인 만족도 이런 게 있고요. 세로도 역시 뭐예요? 연령, 기능, 디자인 만족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연령하고 기능 만족도 좌표가 있고요. 거기서 파란색은 20대, 연두색은 30대 이런 점들이 찍혀 있어서 이것이 선형적 관련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시각적으로 짝을 지어서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산점대의 모습이다 라는 겁니다.